네, 4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알트 시즌 언제쯤 오게 될 것인가? 알트코인들 위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죠.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3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의 진입점 75, 아직 갈 길이 엄청 멀다. 엄청 멀다. 여기까지 찍고 그나마 반등을 좀 했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살짝 지금 살아난 모습인데 아직 갈 길 멀었다. 아직 알트들의 어떤 진짜 움직임은 시작도 안 됐다. 우리가 이때 되게 즐거웠었죠. 연말연시 거치면서 이때 되게 흥미로운 아주 한 9월, 10월부터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얼핏 지금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런 상황이 참 좋았는데 금방 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라는 게 상승만 하는 시장은 없고 그렇다고 하락만 하는 시장도 없고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나오고 그런 일종의 생물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알트 시즌도 특히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 겪었던 그 정도의 어떤 수위도 머지않아서 비슷하게 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의 흐름에 맞춰서 의미 있는 지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3,000달러 깨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우려를 갖게 만드는 흐름도 나와줬지만 어쨌든 다시 3,200달러 위로 올라섰고 3,500달러, 4,000달러 이렇게 바라보시면 전고 돌파 이렇게 될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의미 있는 지금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 연말연시만 하더라도 사실 2,000달러대에 있던 게 지금 4,000달러 찍고 큰 조정받고 여기 지금 와 있는 거니까 흐름 상당히 단단하다. 이더리움 역시 뭐 5월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연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번에 홍콩에서 이미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됐잖아요. 그래서 5월쯤에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더불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도 출시가 돼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통해서 이더리움 현물에 대한 수요가 좀 의미 있게 나와준다라면 의미 있는 차트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솔라나도 뭐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죠. 쏘쏘 154달러 지지 테스트를 솔라나가 쏘쏘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0달러 갔다가 이 정도 지지를 지금 다시 받아주는 거니까 나쁘진 않은데 FTX가 또 보유 솔라나 지금 경매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악재성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불호가 또 나뉘는 종목이잖아요.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고 또 비판하시는 진영에서는 또 나름의 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시총 사이즈로 봤을 때 솔라나와 이더리움 이 두 개는 무조건 잘 움직여서 알트 시장 전체를 조금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 순환매 장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과거 이더리움의 흐름과도 비슷하게 비교가 되고 있어서 정말 이번 사이클에서 뭐한 3,400달러 수준이 아니고 1,000달러대까지도 기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좀 깔려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우리 XRP 깝깝합니다. XRP 보고 있으면 왜 다 가는데 꼭 XRP도 잘 가는데 반등 나와주는데 0.5달러대라는 이 숫자 자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다 가는데 XRP만 안 가는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특히 홀더분들 이 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5달러 XRP 가격 바라보고 몇 년 동안 투자해 오신 홀더분들 치고 이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지금 소송 리스크에 시달려 있다라는 점, 이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어떤 양상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가 지금 이제 기대 포인트인데 참 지리합니다. 요즘엔 또 소송 관련해서 어떤 업데이트된 의미 있는 이런 소식들도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꼭 태풍 전야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길어봤자 올해 안에는 뭔가 뭐 대법원을 가든 뭘 하든 일단 1심 재판만 빵 하고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뭔가 갈래가 터질 거예요.
훅 가든가 아니면 진짜 한번 완전 망가지든가 할 텐데, 그래도 조금 약식 재판 수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모르는 거니까 참 어렵습니다. XRP는 정말 투자하기 참 어려운 종목인데, 그만큼 우리 마음고생을 조금 많이 시켰던 것만큼 조금 의미 있는 보상도 해주지 않을까. 특히 이제 장기 투자하신 분들에게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몇 달 정도만 더 지켜보면 소송과 관련해서는 큰 틀의 갈래타기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 지금 현재 관전 포인트는 벌금 합의 이슈죠. 지금 SEC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20억 달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리플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드라인이 현지 시간으로 4월 22일입니다.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4월 23일에 리플과 SEC가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5월 6일까지 SEC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5월 20일에 이제 리플과 SEC 각각 이의서를 제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0일 정도가 거의 약간 의미 있는 데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얘들이 어떤 걸 냈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뭐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이제 6월 정도에는 법원이 갈래타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시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걸 보면, 뭐가 마감이 되면 그때그때 공개할 건 빨리빨리 공개를 하면서 갈래를 텄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례들을 조금 대입을 시켜보자라면 조금 의미 있게 속도감 있게 판단을 내려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요건 이제 뭐 우리로서는 답이 없잖아요. 기다리는 것 말고는. 그래서 일단 타임 테이블이 지금 마련된 것은 5월 20일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종합적인 최종 파이널 이의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 이후에 이제 SEC가 요구하는 벌금 2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뭐 궁금하네요. 참 궁금한 지점인데, 우리로서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약간 액티브하게 뭔가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 그래봤자 몇 달 안 됐다, 안 남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흐름들 괜찮은 것들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 월드 오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도치코인 4시간 차트예요. 도치가 이번에 한번 이란 이스라엘 때 꼬라 박았다가 반등세가 좀 이렇게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삼각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터져서 다시 꼬라 박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 자체가 조금 의미 있게 진행이 된다라면, 비트코인의 큰 어떤 악재가 나와주지 않고 거시경제 환경이 문제가 없다라면, 그렇게 삼각 패턴 상단 저항 뚫어준다라면, 지지까지 확인해 준다라면 갈 거다. 어디까지? 0.3달러.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를 이 양반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의 상황입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빵 해서 여기서 뭐 저항 맞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 테스트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데, 상황만 괜찮다라면 이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인 패턴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형성되고 있다. 이 도치코인 홀더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 실적 전망, 특히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최우선 화두가 지금 AI 테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실적 결과와 AI에 대한 이들의 어떤 입장, 계획, 이런 것들이 아마 AI 프로젝트, 크립토 프로젝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마소와 알파벳이 25일로 예정이 돼 있고, 아마존, 인텔, 특히 이제 5월에 애플과 무엇보다 엔비디아. 일단 영업 전망치 자체는 엔비디아가 지금 와방 좋죠. 와방 좋은데 요때쯤 되면,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말 요 정도 사이를 거치면서 AI 관련 블록체인 테마들도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함께 움직여주지 않을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같이 이제 동반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와주면 꼬라박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소와 구글 상황,
그리고 엔비디아 상황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AI 테마는 워낙 강력해서 이게 사실 테마주가 원래 좀 위험하죠. 위험한데 이 시대를 관통하는 테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AI 테마 중에 뭐 AI 테마 하면 그냥 늘상 나오는 것들 몇 가지 조금 차트 상황을 보면, 이건 니어 프로토콜 일간 차트입니다.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빵빵빵빵 했던 것처럼 빵빵빵빵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요런 시점 어딘가가 이 5월 전후 이 시점에 4월 말부터 5월을 거치면서 뭔가 한번 방향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다가 5월 말에 엔비디아 이슈에 같이 조금 올라타게 되지 않을까. 그게 긍정적이면 같이 조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부정적이라면 조금 더 하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일단 흐름 자체는 좋다. 과거의 어떤 패턴을 따라가면서 포물선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랜더 프로토콜 데일리 차트입니다. 딱 봐도 예쁘죠? 딱 봐도 지금 되게 예쁜데, 요게 지지 지금 레드박스에서 고점 찍고 지금 저항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에서 랜더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요 정도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거의 원점 상태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차트를 보면 예쁩니다. 차트를 보면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와주면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해야 된다. 알트들은, 특히 이제 테마주들은 한번 또 꼬라박으면 정신없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너무 테마가 명확하고 AI 테마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GPU 이슈와 관련해서 블록체인의 GPU가 렌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테마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 오르내림의 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펌핑이 나와주면 그때 어느 정도 익절도 하고, 내가 꼭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가서 진짜 이번 사이클 고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막 여기가 됐다고 쳐요. 만약에 뭐 한 20달러 갔어, 이번 사이클 고점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과정이 있겠어요. 정말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갔다가, 물론 여기까지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때쯤 매수하신 분들 홀딩 계속 하셨다라면 지금 약간 원점 비슷한 느낌일 텐데, 확실히 알트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아무리 크립토 영역에서 진짜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대부분은 저번 사이클에 이 시장에 접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 포함해서. 그렇다 보면 많아봤자 4, 5년이에요. 3, 4년. 이 시장의 경험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주 내공이 깊어봤자 3, 4년인데, 근데 우리는 전업 트레이더나 전문 트레이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험치가 되게 미약한 측면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와 우리들을 약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로 어느 정도로 펌핑 나와주면 한 절반이나 절반 이상 정도는 수익화도 하고, 적절하게 익절과 매수 꼬라 박았을 때는 여기서 또 물량 늘리고, 근데 여기서도 늘리고 여기서도 늘리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죠. 여기가 저점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차트를 보다 보면은 대충 느낌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약간 선명한 차트들, 그런 것들은 지금 랜더 같은 경우에는 레드박스 돌파하면서 상단 저항 지지받고 돌파 지지받고 가면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빅테크들의 AI 실적 결과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랜더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뭐 니어도 마찬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언제나 그게 제일 어렵다.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언급됐다고 막 뇌동매매 하시고 그러면 큰일 나요. 정말 이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 랜더를 샀던 게 이때부터 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샀던 계좌는 지금 안 팔고 있으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정리할 걸. 그런 사람들의 영역인 거지,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시려면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셔야겠죠. 분할 매수 구간, 꼬라 박을지 반등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꼭 다시 한번 염두를 두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젝티브, 굉장히 관심이 높은 이게 버즈가 많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죠. 이게 3데이 차트인데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주목받는 레이어 1 프로젝트이면서 약간 AI 테마와도 겹쳐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또 관심도가 높고, 와 이런 거 보면 정말 엄청 반등했네요. 작년부터 엄청 반등했다가 지금 저항받고 떨어졌는데 채널 하단 지지 라인을 지금 지지 확인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캡틴 5빅인데 3J 차트를 통해서 1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건 거의 이제 하반기까지를 길게 보는 거니까 지금 사면 100달러 바로 가겠지라는 어떤 그런 착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비체인 홀더분들 많으신데 비체인 잘 가고 있네요. 비체인도 저는 조금 어느 정도 가면은 지금 정리할 생각이에요. 조금 알트들도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데 비체인도 흐름이 좋습니다. 연말연시 거치면서 잘 지금 채널 상단 저항 뚫어줬고 지지를 지금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갈 가능성 0.1달러까지만 가도 비체인 정도면 사실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워낙 프로젝트 펀더멘털이 강하다 보니까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기로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알트 중에서 이 가치를 시세가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인해서 네오를 비롯해서 이 중국 관련 이 프로젝트들이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 비체인도 그런 점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프로젝트 펀더멘털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데 주간 차트 예쁘네.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거는 시바이누. 시바 잘 갑니다. 시바이누 시바이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번에 저희 채팅방에서 되게 많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하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시바이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12시간 차트가 예뻐 보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채널 상단 저항 뚫고 올라가서 지지 테스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좀 더 시바이누는 시바 간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흐름이 일단 지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홀더분들 많이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XRP를 왜 가져왔냐? 왜 가져왔게요? 이건 캡틴 5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XRP 맥시멀리스트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차트 분석가들이 XRP 주간 차트 되게 예쁜데 라고 얘기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차트적인 흐름이 예뻐요. 우리가 주간 차트도 살펴봤고 월간 차트도 살펴봤고 3months 차트, 데일리 차트 다 차트별로 XRP를 짚어봤잖아요. 그런데 다 차트가 예쁘죠. 삼각 수렴 패턴을 돌파했거나 지금 뚫기 직전 상황, 주간 차트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한 번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소송 이슈와 상관없이. 사실은 2020년 12월 어디야? 요때가 그거잖아요. 그 2020년 12월 20일 SEC가 리플 소송 냈을 때 꼬라박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넉 달 뒤에 XRP가 폭등해가지고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대해볼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XRP 홀더분들 힘내시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윌리우가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의 거래량 가중평균가와 실현 가격 그리고 CVDD 등 이 세 개의 가격 모델을 결합해서 시장을 분석해 봤는데, 이걸 딱 보니까 아직 기하급수적인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반감기 사이클은 구조적으로 이 수요 강세를 보인 2013년 그리고 현물 시장이 주도했던 2017년 사이클의 혼합 버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현물 주도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현물 수요가 늘어나서 현물 주도, 동시에 수요 주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조금 더 시장의 메타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짬뽕된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도 충분히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지표들 1분기 GDP 속보치 나오고 노동시장 상황 단기적인 포인트들 알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도 공개가 되고 하루 뒤에는 CPI보다 연준이 더 참고를 하는 PCE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이 또 흔들릴 수도 있고 금리 이슈에 너무 이렇게 기대감은 저는 가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그냥 느낌적으로는 미국에서 시장 달래기 차원에서 금리 인하 한두 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인상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인플레이션 지금 놓치면 또 이게 완전 장기화되면 골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연준에서 한두 번? 근데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인상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이 한두 번 내린다라고 우리나라가 곧장 따라서 내린다? 글쎄요. 약간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들도 이번 주에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